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는 뭐 게임 개발에 대한 뭐 그런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그 유니데브에 있으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인디 게임으로 정부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스누 GDC 소속이고 레버리라는 게임을 만들고 있는 민경효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희 게임을 아주 짧게만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받은 정부 지원,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다음에 그 서류 및 발표 내용,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을 받고 난 후기 이렇게 5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인데 어떻게 진행하지? 원래는 트레일러가 있는데 트레일러가 재생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제가 뒤에 움짤로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게임은 이제 다시 한 번만 보시면은 이제 저기 박스가 하나 있고 박스를 잡을 수가 있는데 잡고 체크무늬 공간 안에 간 다음에 이제 키를 하나 누르면은 이걸 빈 공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길이 돼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다양한 퍼즐을 풀어나가는 그런 내러티브 퍼즐 플랫포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팀 페이지가 지금 있는데 이제 데모까지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선정된 지원 사업은 이제 2025년 울산 인디게임 제작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이게 다인 버전이 있고 개인 버전인데 저희는 이제 다인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모집 공고는 작년 3월 17일에서 3월 31일까지 있었고요. 이제 이 인디게임 제작 지원 조건을 보자면 1년에 6천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2년간 지원을 해줘요. 그 다음에 매년 중간평가라는 걸 진행을 해서 그 우수한 두 팀에게는 1,000만 원을 이제 추가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다인 팀이었고 다인 팀의 경우는 6팀을 선정을 했고 1인 팀은 2팀 또 따로 선정을 하고요. 1인 팀의 경우는 이제 연당 4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당연히 정부 지원 사업은 굉장히 많은 제약 사항이 있어요. 그냥 돈을 주진 않습니다. 일단 대표자는 울산으로 이주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나중에 발표 때도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대표자가 울산으로 이주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팀원까지 이주를 한다면 더 좋습니다.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많이 이주를 할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금을 막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지원금은 무조건 인건비랑 외주비로만 거의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디 게임쇼에 나가고 싶다. 그래서 교통비로 쓰겠다. 이러면 다 불인정입니다. 그리고 최소 1인 이상 신규 고용이 필수예요. 그럼 이건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정부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제 고용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최소 1인 이상 신규 고용을 하고 그걸 3개월 이상 유지해야 되고요. 사업 종료 2년간 사업 소재지가 울산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뭐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완화할 수는 있어요. 그 담당자분들이랑. 이게 울산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돼요, 울산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콘진 정부 지원은 받을 수가 없고요. 이걸 받으면. 이제 대표자에 걸리는 특수한 제약 조건이 2개 더 있는데요. 대표자의 인건비를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책정을 하는데 자기가 책정한 거에 50%만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사업계획서에 제 인건비는 월 500만 원씩 줄 겁니다 라고 했으면은 250만 원 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대략 대표자의 월급은 월급은 250만 원 이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부담금이 따로 있진 않은데 직원 4대 보험 같은 걸 이제 대표자가 다 내야 될 거예요. 근데 울산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을 안 주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게임사 입주 지원이란 걸 하면서 이제 사무실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게 별도의 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상 제작 지원을 받은 팀은 다 이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산점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거든요. 제작 지원 받는 팀에 대해서는. 그래서 웬만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월세 무료로 사무실을 지원해 주지만 이제 10만 원씩 관리비가 나옵니다. 그건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을 찍어왔습니다. 근데 사무실은 되게 괜찮아요. 좀 과도하게 크긴 한데 저희가 2인이 쓰고 있는데 이제 5인실을 주거든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1인실 아니면 5인실밖에 없어서.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서 이거에 지원하게 됐냐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작년 초에 저희는 꽤 다양한 퍼블리셔에 접촉을 시도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도 몇 가지 신청을 해봤습니다. 근데 퍼블리셔를 여러 군데 넣어봤는데, 이제 뭐 네오위즈나 뭐 여러 개 컴투스, 크래프톤 뭐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딱히 다들 반응이 없었어요. 미팅까지 간 곳은 있는데, 이제 컴투스나 크래프톤은 미팅까지 가본 적은 있는데 다 투자를 해주겠다는 곳은 결론적으로는 없었고, 뭐 얘기는 해봤지만, 그다음에 이제 뭐 서부권, 일본 뭐 그런 데도 다 넣어봤어요. 근데 다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없었고,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청년 사관학교도 굉장히 좋은 다른 그 지원 사업인데, 그거는 지원을 안 했고, 예창패만 넣었는데 서류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버닝리버 2024에서 전지를 하고 있었어요. 12월쯤에.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부스에 있는데 울산 글로벌 게임센터 담당자분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자기들 지원 사업을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넣어보는 게 어떠냐, 내년 3월쯤에 있는데 하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추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서류 작업을 하고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지원 준비 과정은 서류를 굉장히 많이 내요. 여기 있는 것들 다 내야 되고요. 근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당연히 뭐 좀 쉬운 건 있어요. 뭐 동의서 이런 건 그냥 뭐 사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편하긴 한데, 어쨌든 상당히 복잡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세한 건 여기 아래 링크를 들어가면요, 아예 지원 공고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굉장히 세부 내역까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당연히 사업기획서. 사업기획서는 이제 게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명,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 뭐 24페이지 되고요. 그중 이제 2페이지 여기 가져왔고요. 뭐 그림으로 사실 많이 때울 수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어떤 상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점수 몇 점을 플러스 몇 점을 준다, 이런 게 있어요. 정부 지원 사업은. 그래서 그 중에서 GIGC, 그다음에 대한민국 게임 대상, 이달의 우수 게임, BIC 수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받기 쉬운 게 GIGC예요. BIC에서 상 받으려면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어렵다고 볼 텐데, GIGC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 아마 유니데브 팀들 분이 노리기 제일 좋은 상이고, 그다음에 GIGC는 특히나 학생 부분이 또 따로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레버리 같은 경우 GIGC에서 일반부 동상 수당 내역이 존재해서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없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붙은 팀들은 없긴 한데, 이게 있으면은 이제 굉장히 붙을 확률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지원 사업 하면서 느낀 거는,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비해서도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고 굉장히 귀찮은 서류들이 많아요. 귀찮은 과정이 많고. 근데 이제 한콘진에 다른 인디게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 이거에 사용했던 신청서가 있어가지고 그걸 재활용을 거의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자체 양식이 주어져가지고 이제 꽤 많이 바꿔야 됐습니다. 근데 이 자체 양식은 저희도 이제 지금 해야 아는 거지만 다른 지역 인디게임 지원 사업 양식과 거의 똑같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요, 지역 게임 센터가 12개나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이 발표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정말 많은 지역 게임 센터가 존재하고요. 이 중 모든 데가 다 인디게임 지원 사업이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은 곳에 있어요. 제가 막 몇 개 집어서 그냥 들어가 봤는데 있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일단 충북이랑 그 전북은 있었고요. 다 보진 않았습니다. 없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잠시만요. 어딨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서류가 통과되면 이제 울산에 직접 가서 PT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발표 8분, 질의응답 7분인데 원래는 10분, 10분이었다가 이제 지원자가 많아서 좀 줄은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추정되는 경쟁률이 한 3대1, 4대1이었어요. 발표에서. 근데 서류에서 아마 탈락한 팀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거의 없다. 왜냐면 이제 서류에서 서류 컷이 있으면 애초에 지원자가 많다고 갑자기 막 발표 시간이 줄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채점 기준이나 뭐 그런 걸 봤을 때 서류에서 떨어진 팀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발표는 이런 곳에서 했는데 그냥 재미로 사진 하나 첨부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 추정이니까 경쟁률이 한콘진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울산 인디게임 제작 지원은 훨씬 낮고요. 일반적으로 수도권에서 멀수록 경쟁률이 낮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제 옆에 있는 다른 지원을 받는 팀을 보니까 그 팀은 원래는 충북 글로벌 게임센터에 지원을 받았었던 팀이었는데 그분 말로는 충북 글로벌 게임센터가 훨씬 경쟁률이 셌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청주 쪽에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멀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발표 심사위원의 경우는 이제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랑 외부 초청 심사위원 이렇게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제 외부 초청 심사위원은 매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다른 분을 부르는 것 같은데 이제 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디게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 공무원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초청 심사위원들은 뭐 좀 잘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스팀 위시리스트 얼마 있냐 뭐 그런 잡다한 것들도 다 물어보시고요. 근데 이분들의 평가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좋다고 하면은 약간 붙여주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공무원분들은 오히려 뭘 자세히 물어보시냐 하면 울산으로 올 의향이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결국 울산 지역 발전 약간 이런 걸 많이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울산으로 실제로 몇 명이나 이주할 거냐, 그 다음에 추가 채용은 어디서 할 거냐, 어떤 과정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막 실제로 사업 계획, 약간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를 채용할 거고, 얼마나 채용할 거고, 울산 사람을 채용할 건지, 우리가 울산에 뭐 집을 구해서 올 건지. 네, 그래서 이주를 하는지가 평가의 중요한 요소라서 실제로 이주 의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게 좋다, 솔직히 붙으려면.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발표장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제가 울산에서 찍은 건 없어서 그냥 한콘진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뭐 분위기는 비슷해요. 네, 지원 금액이 훨씬 적은데 한콘진이 오히려 한콘진이 경쟁률이 높고요. 수도권에서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선정 이후, 그럼 이제 저희가 발표한 지 2주쯤 뒤에 선정 통보가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다행히 또 좋은 거는 한콘진 쪽 지원 사업도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얘네 둘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들이죠. 둘 다 결국은 한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콘진 거를 포기를 했어요. 이제 한콘진 거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12배나 차이가 나죠. 당연히 버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이거는 유니데브에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게임들을 제가 가끔 이제 보잖아요. 디스코드 같은 데서. 그러면 솔직히 이 중 꽤 많은 작품들이 이제 퀄리티 면에서는 지역 글로벌 센터의 지원을 받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어떤 작품들이 선정됐는지 보고 싶으시면 각 지역 게임 센터의 공고문을 보면은 선정 발표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누구 선정됐다 뜨는데 게임 이름이 이제 공개 자료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게임을 그냥 쳐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정작들은 퀄리티가 어떤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오히려 제 생각에 유니데브 분들한테 이제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건 이제 지역 이주죠. 대부분 아마 수도권에 있으실 테고 뭐 지방에 있으신 분이라고 해도 그 지역이 아니라 딴 데에 되면은 이주를 해야 될 텐데 굉장히 이제 까다롭지 않을까 그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주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원 갈 필요는 없어요. 한 2명 정도 대표자 정도는 간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잡다한 거긴 한데 입주 지원 사업도 따로 결과 발표 평가가 있고 뭐 사업 확약서 체결을 할 때도 울산에 또 직접 오라고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총 우에 막 울산을 와리가리 할 일이 되게 많았고요. 지원 시작은 4월 15일인데 그때 칼같이 오라고는 안 하고요. 저희가 이제 집도 구하고 뭐 그런 사정이 많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울산에는 6월 15일부터 이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요. 다 이런 건 다 허락해줍니다. 그 다음에 선정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사업 관련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월세방도 구해야 되고 뭐 그랬는데요. 이제 사소한 걸로는 울산은 원룸 구하기 진짜 힘든 곳이에요. 진짜 매물이 정말 적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1년 동안 이제 수행을 해봤는데요. 2년 중 1년. 그래서 이제 지원 사업을 수행해본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장점은 일단은 큰 재정적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7천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러니까 6천만 원에다가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6년에 6천만 원을 지원을 받을 예정인데 사실상 이 정도로 큰 금액을 지원해주는 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 퍼블리셔가 있는데 예창패 정도도 있고요. 정부 지원 사업도 대부분 이만큼 안 주는데 유일하게 좀 많이 준 게 예창패.
그다음 이제 퍼블리셔는 되기가 어렵죠. 되는 게 정부 지원 사업보다 훨씬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은 개발에 대한 간섭이 아예 전무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사실 인디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다. 가끔씩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 마일스톤, 목표 그런 거 다 자체적으로 세우고요. 자체적으로 세운 것에 대해 간섭도 안 하십니다. 근데 세웠는지는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해요. 너희가 세우는 건 진짜 자유롭게 세울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달성을 했냐 이거는 이제 물어보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 평가, 최종 평가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제 결국 자기 페이스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개발 기획 바꿔라 뭐 이런 말은 전혀 안 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단 2년 차에는 출시 완료를 해야 되는 조건이 존재하는데 이것마저도 사실 꼭 출시할 필요는 없어요. 예외들이 있어가지고 뭐 얼리 액세스로 낸다던가 아니면 퍼블리셔를 구하면 이 조건이 완화됩니다. 퍼블리셔를 만약 구하면 출시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퍼블리셔가 또 출시 타이밍을 정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연계된 굉장히 많은 다른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울산 글로벌 게임 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글로벌 센터가 주도하는 지원들이 있어요. 마케팅 번역 지원, 그다음에 인턴십 지원. 이제 인턴십 지원은 이제 인턴 월급을 대주는 거죠. 네. 좀 작게요? 조금 멀리요? 네네. 인턴십 지원은 이제 인턴들 월급 지원해주는 거고요. 뭐 행사 지원도 있어요. 행사 부스비 지원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약간 컨설팅 지원, 뭐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이제 지스타 지원이랑 컨설팅 지원 같은 걸 받았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번역 지원은 이제 출시 시기랑 맞아야지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거의 한 2천만 원? 뭐 그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스 지원이 그냥 저희가 버닝비버 같은 데서 쓰는 작은 부스가 아니라 공동관으로 나가는 거라서 되게 큰 부스를 차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스타에서 공동관으로 이제 전지를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큰 부스를 쓰면 확실히 버닝비버 같은 작은 부스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홍보 효과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자체 이벤트 같은 것도 해요. 울산 공동관에서 몇 개 플레이하면은 뭐 경품 뽑기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일반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진짜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이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원과 중복 가능하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는 상태에서 퍼블리셔를 구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퍼블리셔의 돈을 동시에 2개를 받아도 돼요. 동시에 수혜를 받아도 돼요, 심지어. 그리고 오히려 이걸 장려합니다. 막 퍼블리셔랑 매칭시켜주는 뭐 지원 사업도 있고 그래요. 오히려 이거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굉장히 장려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근데 예외적으로 뭐 모든 지원 사업마다 요건을 하긴 해야겠지만 거의 다 된다. 그리고 한콘진 것과는 중복이 불가능한데 예창패랑 이걸 동시에 받는 건 뭐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면서 이제 예창패도 같이 넣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점도 많은데 사실 또 단점도 있어요. 근데 물론 장점이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없지는 않아서 단점도 꼭 짚고 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많은 서류 작업이랑 세무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 대표자가 특히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직원 4대 보험 처리를 하고 원천 징수도 내야 되고 이제 월급 뭐 근로계약서, 계약서도 잔뜩 써야 되고 이제 작업하면서 대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키고 싶지만 그런 건 쉽지 않아요. 또 이제 작업하면서 온갖 인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거의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금은 일반 사업보다도 진행하는 게 빡셉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돈을 훨씬 철저하게 감시를 해요. 그래서 특수 사이트가 있어요. 이 나라도움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만 모든 재정적 처리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엄청 어려워요. 진짜 막 사용법 책을 하나 봤는데 이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대표자가 어쨌든 보통 개발에 약간 주축이 되는데 약간 이런 방해를 많이 받게 되는 면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비용을 쓴다고 해도 증빙 자료 같은 걸 많이 내야 되고요. 이제 외부 회계업체에 연말에 검사를 맡아야 되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엄청 깐깐하게 보거든요, 이걸. 그래서 뭐 파일을 거의 한 100개 넘게 뭐 저희는 결국 첨부를 해야 됐고요. 12월 같은 때에는 거의 대표자는 거의 이것만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뭐 한 60, 70%의 시간 동안은. 근데 사실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해서 좀 더 많이 든 것도 있죠. 제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이 틀려놓으니까 이제 회계분들이 다 제대로 내라 하니까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들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금액이 엄청 크게 들리는데 막상 써보면
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면 총 금액은 1억 2천이라고 하면 정말 큰 돈인데 연간 6천만 원이죠. 근데 다인 기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2명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인 필주 고용이 있어. 그럼 이제 3명이 됐겠죠. 물론 3개월만 유지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팀원으로 받았으면 3인 팀이 된 건데 그러면 3명이서 6천만 원을 나눠 가자면 2천만 원인데 여기서 4대 보험을 빼면 1,6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게 10%보다 많이 빼야 돼요. 이게 월급에서 빠진 것보다 더 많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연봉이 1,6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게 느껴지죠 또.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출시하기 전에 이제 지원 느낌이지 막 풍족해지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사실 뭐 또 막 방법이 있긴 한데 이제 사실 2년 동안 풀로 개발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2년차 반에 출시해도 되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연 1,6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단점이 마케팅이나 게임 개발 관련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아요. 왜냐면 퍼블리셔에 들어가는 거랑 차이가 있는데 퍼블리셔는 퍼블리셔의 목록에만 스팀 목록에만 들어가도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만 해도 거의 한 스팀 위시리스트 10,000개의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퍼블리셔 직원분들은 게임을 출시해본 경험이 많고 게임을 기본적으로 아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항을 도움을 주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텀블벅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를 해주시는데 정부 지원은 그냥 아무것도 그런 거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생각하는 게 정부 지원은 퍼블리셔로 가기 위한 완성도를 얻기 위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 지원에서 돈을 받아서 퀄리티를 올리고 이걸 이제 퍼블리셔한테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퍼블리셔에 결국 지원을 받는 게 최종 목표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안정하다라는 건데요. 이건 울산 글로벌 센터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 막 담당자분이 막 퇴사를 하기도 하고 담당하신 분이 기본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럼 담당자분이 퇴사하고 나서 새로운 담당자분한테 막 물어봐요. 처리 같은 걸. 그러면 그분은 잘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막 그분도 모르고 막 오히려 저희가 막 더 잘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센터 실적이 나쁘면은 내년도에는 막 지원이 갑자기 막 축소된다거나 그러니까 막 계약상 줄 거는 주는데 막 다른 지원들은 막 축소되거나 막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돈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는데 인건비, 외주비로만 써야 되고 저희가 막 외부 행사 참여 부스비, 교통비, 숙박비, 굿즈 제작비, 마케팅비 이런 걸로 쓸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다 거절받았어요. 인건비, 외주비다.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뭐 자유롭게 쓸 수가 없다. 근데 퍼블리셔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마무리를 하겠고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또 막 질문이 없다면 제가 약간 그 헷갈릴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이트 약간 돌아다니는 법 이거 가능하면 이제 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